근데 이 뇌물죄의 경우에는 대가성 입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보면 돈을 준 반대급부로 뭐 한일 해저 터널 민원을 해결하려 했다, 통일교 입장에서는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가성이 있어야 되고 그 이전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 두 요건을 이 성립이 사실은 까다롭습니다. 물론 대가 관계에 대해서의 입증은 좀 포괄적으로도 인정하긴 하는데요. 지금 이 사안 같이 2018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한일 해저 터널이라는 언급이 된 것으로 보도는 되고 있지만 실제 이것을 요구하는 대가로서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입증이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2018년에 오거돈 부산시장이 당선은 되는데 그 한일 해저터는 그 이전부터 추진되고 있었고 전 시장 때 아마 국민의힘 소속이었을 텐데 전 시장 때 용역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여기에 전재수 당시 의원이 이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거나 이걸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았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통일교의 목적이나 요구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대가로서 이 금품이 지급됐다라고 입증하기는 사실은 뭐 수사를 통해서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라든가 통일교 관계자들이 그런 진술을 한다면 2018년 시점 기준으로 해서 전재수 전 장관이 그와 관련돼서 그런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한일 해저 터널로 어떻게 보면 대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슈가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아무래도 전재수 전 장관,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가 해저 터널을 한일 간의 해저 터널을 만들게 된다면 출발지가 지역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는 대상이라고 보고 이게 한학자 총재가에게 보고가 되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툴이 있는데 그걸 특별 보고라고 합니다. 그 특별 보고를 보면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 여튼 굉장히 호의적이고 동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건넨 액수가 4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불가리와 까르띠에라는 명품시계 두 개도 특정이 됐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조금 돈 받는 부분에 대해서 작은 상자로 건네는데 좀 부담스럽다 하니까 이거는 복돈이다. 그러니까 받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혐의 입증은 수사를 지금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 말씀을 드리기가 좀 제한적입니다. 예. 다만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윤영호 본부장이 지난 8월에 특검에서 그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올해 끝납니다. 그렇다면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는 충분히 혐의 입증에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그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하면 무혐의 처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특검이 다시 한번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통해서 지금의 여당 의원들을 봐주기 한 거 아닌가, 그런 문개기를 한 거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